자, 이번에 알아볼 학교는요, D모 학교인데 D대학원입니다. D로 시작해서 그 스트로 끝나는, 뭔지 아시죠? 예, 그 학교의 문제를 가져왔어요. 여긴 굉장히 문제가 좋았어요. 좀 나름대로 좀 감동을 먹었는데, 왜 감동스러웠냐면 지원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셨대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를 해오게 한대요. 발표를 5분 스피치라 그래서 영어로 하랬나? 그래서 5분 스피치를 먼저 준비를 해오라고 한대요. 마치 자기가 교수님이 된 것처럼 수업을 준비해와라 이렇게 했다고 하고, 그래, 영어고, 그리고 5장, PPT 5장, 무조건 5장 이내. 이거 안 지키면 무조건 광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가장 중요시 봤대요. 5분 안에 딱 끝나게 했느냐, 그리고 뭐 그 이외에는 뭐 자기가 정말 잘 정리를 해서 얘기를 잘 설명하느냐, 영어로 뭐 그런 것들을 봤다고 합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였고, 그리고 그 발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대요. 그 교수님들도 어떤 발표를 이분이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그 발표에 대해서 이분한테 뭘 물어봐야 될지, 이 사람한테 뭘 물어봐야 잘 답변할 수 있을지, 그게 진짜 진정한 면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모를 것 같은 거 물어봐봤자 뭐해, 시간 낭비지 서로. 그 사람이 잘 대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약간은 그 잘 대답할 수 없겠지만 비슷한 계열의 그 사람이 공부해온 뭐 분야에 좀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은 이 사람의 딱 그 레벨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 더 키워볼 수 있겠다. 포텐셜 보는 자리잖아요. 포텐셜. 대학원 면접 포텐셜 보는 자리인데 다 완성된 것 마냥 프로베니어스 놈이 어쩌고저쩌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기회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좋은 학교 같아요. 굉장히 좋은 학교 같아요. 자, 학생 1명, 교수님 3분, 이렇게 1대3으로 진행이 됐다 하고 총 20분이나 준대요. 이거는 굉장히 또 놀라운 일이죠. 다른 학교는 5분에서 뭐 10분이거든요. 길어봤자 뭐 한 15분? 근데 한 사람한테 20분씩 투자를 해줬다라는 거는 진짜 그 사람의 어떤 존중이 느껴졌어요. 너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 줄 거고, 우린 좀 대화를 나눠볼 수 있다. 대신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 많이 뺏기면 안 되니까 대신 시간을 좀 잘 지켜달라, 이런 거죠. 이것만 딱 하고 빨리 나가 이렇게 하면 그건 진짜 나쁜 학교고, 근데 5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연구할 건지 이런 것도 물어보는 시간에 쭉 다 해서 20분 주는 거니까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보자분이 준비를 해온 건 이거였대요. 뭐 STL 그 10 있잖아요. 그냥 이미지예요. 이미지 데이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CNN을 적용했고, 그 CNN의 필터, 피처맵,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봤대요. 그래서 피처맵이 진짜 맨 처음에 획 같은 걸 뽑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막 쾨글, 데이콘도 중요한데 이런 거 입학하기 전에 해볼 만한 거잖아요. 뭐 입학한 뒤에 혹은 직장이 돼서 쾨글이나 데이콘 실컷 하면 되고, 지금은 논문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혹은 키워볼 만한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바라보고 있고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공부를 하는 사람인지, 그거를 봐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기만의 실험, 흔히 알려진 거 뭐 베니싱 그라디언트도 직접 해보셨어요? 직접 해서 베니싱 그라디언트 일어나는 거 봤어요? 매 층마다 그라디언트의 크기를 보고 정말로 층마다 뚝뚝뚝뚝 줄어드는지, 혹은 익스플로딩이 일어나는지, 익스플로딩이 일어난다면 어떤 이니셜라이제이션 기법을 적용했을 때는 좀 괜찮아졌고, 이런 거 볼만 하잖아요. 이니셜라이제이션 기법도 허도 있고 자비어도 있고 이렇잖아요. 자비어가 제일 분산이 작아요. 그래서 얘가 베니싱 그라디언트는 야기를 할 수 있어도 적어도 익스플로딩은 잘 안 일어나겠죠. 근데 허나 르쿤 방식은 괜찮은 거죠. 뭐,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베니싱 그라디언트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 렐루 같은 거 쓰면 또 괜찮아지고, 뭐 일단 얘는 최대한 소극적으로 웨이트를 좀 작게 잡는 거고 0 근처로 잡는 거고, 일단 그런 해석도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실험,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한번 정말 효과가 있는지, 웨이트의 크기를 왜 잡으려고 하는지를 생각해봤다. 웨이트 크기를 로스에 포함시킴으로써 오버피팅을 막는다고 했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실제로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걸 확인하고 레귤러라이제이션 적용해서 오버피팅이 해결되는 것을 한번 관측해봤고, 그 실험 결과를 통해서 뭐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흔히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래도 직접 해보면서 또 새롭게 깨닫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가는 게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지원자의 그
연구가 아닌가. 뭐 논문을 써왔어요. 그러면 뭐 완전 땡큐인데 뭐 그건 어렵고, 혹은 뭐 쾨글 1등을 했어요. 그것도 뭐 대박이긴 하죠. 근데 이 공부라는 게 꼭 경쟁이고 게임이 아니니까 그렇게 뭐 거기서 수상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도 약간의 그 파라미터 튜닝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사람이 가게 되니까 모르겠어요. 약간은 AI가 약간 재미없어진 상태로 입학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쾨글 데이컨에 너무 이제 깊게 고립하져 버리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연구하려는 게 뭐고, 정말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지, 최신 연구 동향까지 한번 가봤는지, 그런 거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뭐 대학원 들어와서 하는 건데, 이거는 그쵸. 이거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기초를 많이 생각한다면은, 이것까지 따라가기는 쉽지 않아서. 뭐 아무튼 뭐, 알고 있으면 좋죠. 어느 정도 동향 정도는. 논문을 막 20개 읽어봤습니다. 뭐 이런 것보다도,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런 발전 방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완전 빠삭하게 본 거 아니라서, 우리 교수님들께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학교인 여기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돼요. 아마 여기를 중점적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이분은 CNN을 가지고 왔으니까 거기 관련해서 1번 CNN이 좋죠. 이거 벌써부터 1번부터 좋거든요. CNN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비해서 좋은 점이 뭐냐. 그래서 이분은 파라미터 수가 일단 적고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쉽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뭐 그러는 것도 좋은데, 뭐 원리적으로 설명해도 좋을 것 같아요. 풀리 커넥티드는 모든 픽셀을 처음부터 다 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가지는 어떤 패턴을 인식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CNN은 이미지가 가지는 어떤 특징, 피처, 그런 것들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분류를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관점이 훨씬 더 이미지 인식에 있어서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말하자면 이 픽셀 값들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잘할 수 있도록 로컬한 정보만을 이렇게 보게끔 한 거다. 풀리 커넥티드는 이제 글로벌 정보를 다 본 셈이니까, 뭐 구현 입장에서도 말도 안 되죠. 구현 입장에서도 이미지 사이즈가 뭐 100 x 100만 해도 풀리 커넥티드는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를 요구하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CNN이 뭐 여러모로 좋다 라는 거죠.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런 특징을 뽑고 분류를 하는 행위가 당연히 좋을 테니까. 그러니까 머신한테, 자, AI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풀리 커넥티드는 모르겠고 모든 픽셀 내가 다 때려 넣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그냥 뭐 어떤 픽셀을 중요하게 봐야 될지를 네가 알아서 그냥 다 해.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를 얘한테 다 맡기는 거. 엄청 AI에 의존적인 거예요. 근데 얘는 약간 사람이 많이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미지라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특징을 비교를 해가지고 다른 분류랑은 뭐가 다른지를 파악해서 분류를 해봐 라고 가이드를 되게 잘 주는 거예요. 가이드를. 인간의 가이드. 다 프라이어 인포메이션이에요. 전부 다. 이 딥러닝 동네가 하는 게 결국에 프라이어 인포메이션 어떻게 잘 줄까? 그거예요. 모델 잘 만드는 거 입장에서는. 얘는 근데 그냥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하게 모든 값을 다 봐. 일단 다 보고 네가 알아서 잘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에서는 뭐가 맞는 거예요? 정형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그때는 이제 풀리 커넥티가 맞다는 거죠. 왜냐면 뭐를 중요시 봐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아예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거를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형 데이터에 CNN을 쓴다면 그러면 로컬한 어떤 정보가 중요한 거냐, 여기 조금씩만 보고 스캐닝을 하는 게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데이터냐 라고 했을 때 정형 데이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차피 뭐 키, 나이, 몸무게 막 이렇게 정보들이 써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는 풀리 커넥티드가 좀 더 나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뭐 정형 데이터는 풀리 커넥티드, 뭐 이미지는 CNN, 뭐 자연어 처리는 트랜스포머,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좀 이렇게 느끼면서 공부를 해봐요. 그러면 재밌으니까. 이것도 뭐 굉장히 잘 찌른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찔렀어요. 그냥 CNN 냅다 그냥 뭐
컨버루전이 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고 그 모델의 동작만 알고 싶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걸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컨버루전은 필터링입니다. 시노미 시스템에서 나온 LTI의 출력을 계산할 때 나오는 연산이 컨버루전인 거고, 그걸 이미지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 피처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패턴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굳이 컨버루전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어떤 주파수 축에서의 분석을 원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컨버루전이라는 애를 필요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CNN은 뭘 쓰냐? 코릴레이션을 쓰는 거예요. 코릴레이션. 컨버루전이 아니에요. 사실 이 CNN의 C가 코릴레이셔널입니다. 코릴레이셔널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말은 컨버루전 유명한 연산이니까 컨버루전이라고 말은 붙였는데, 실제로는 그냥 패턴 탁 놓고 곱하고 더하고 콱 놓고 곱하고 더하고 콱 놓고 곱하고 더하는 코릴레이션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뒤집는 연산이 아니고 코릴레이션을, 그리고 컨버루전을 굳이 쓸 필요 없기 때문에 패턴 인식에 있어서는 코릴레이션만 봐도 되기 때문에 CNN에서는 뒤집지 않는다. 그리고 뒤집는다고 생각해도 상관없다. 왜요? 어차피 나는 그 필터 속의 값을 뭐 할 거다? 학습할 거예요. 학습할 거면 얘가 뒤집어진 채로 학습하나 안 뒤집어진 채로 학습을 하나 뭔 상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학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뒤집어진 그 필터를 학습해서 뒤집어서 곱하고 더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컨버루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코릴레이션이 아닌 컨버루전으로 구현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여기 필터 속의 값들을 학습하니까 아예 차이가 없다. 아예 차이가 없다. 성능의 차이가 없다. 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문제가. 그다음 뭐 간단하게 이제 패딩 왜 하냐? 패딩 왜 하냐? 얘는 왜 합니까? 답해보세요. 일단은 사이즈 유지죠. 사이즈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저거 가생이 정보 가생이 정보를 좀 얻고 싶어서 자꾸 이제 저기 패딩을 안 하면 이렇게 있으면 필터가 만약에 사이즈가 커요. 그러면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정보는 거의 안 보게 되는 거죠.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밀면. 그래서 이 가생이 정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패딩을 해가지고 여기에 태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의문인 거는 충분히 사이즈가 작은 상태에서는 이게 0으로 채워져 있는 게 뭐 안 좋은 어떤 정보를 주는 게 아닌가? 뭐 약간 이런 의문은 조금 들어요. 그래도 괜찮은 건지. 거의 그 뭐 VGG나 이런 데서 보면 7x7까지 줄인 다음에 7x7까지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도 3x3 컨버루전 할 때 패딩을 주거든요. 근데 그래도 괜찮은 건지. 77짜리에다가 한 줄씩 이렇게 넣으면은 이 검은색의 그 영역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특별한 정보가 아닌데도 이걸 이용하는 게 좋은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해볼만 하죠. 패딩 안 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근데 패딩 안 하자니 7x7이면 이게 다 모드 픽셀 다 중요한 정도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 텐데 아예 안 쓰게 되는 거니까 가생이를 또 뭐 그런 점에서는 조금 좀 그렇죠. 아무튼 요 정도가 거의 뭐 정답에 가까워요. 이거는 그냥 패딩은 사이즈 맞추고 가생이 정보 이게 거의 정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인데 4번 5번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것들은 제가 그냥 말로만 불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이분이 하고 싶어하는 연구 동향에 맞춰서 한 질문이에요. 자, 첫째, 도메인 어댑션을 하고 싶다고 하셨나봐요. 그래서 도메인 어댑션이랑 겐이랑 그 합치는 연구? 합치는 연구인지 아직 따로따로 물어봤는지 아무튼 그 연구 동향을 좀 물어봤대요. 겐 쪽이랑 도메인 어댑션 쪽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겐이 뭐냐 이런 개념, 그리고 사이클겐은 어떻게 학습하냐 이런 개념도 좀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제 연구 동향을 좀 살피면서 중요한 골자 같은 논문까지 좀 봤나 이런 걸 물어본 것 같고, 이거는 여기서 스피치 하실 때 어떤 거를 뭐 예를 들어 트랜스포머를 가져왔어요. 그럼 버트나 GPT 이런 걸 물어봤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그리고 도메인 어댑션에서는 CNN의 레이어가 왜 3개뿐이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스타일 컨텐트라는 게 이제 도메인 어댑션에서 중요한데 그 녀석을 분리할 때 뭐 공분산 행렬이 왜 사용되느냐 뭐 이런 것들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그분에 최적화된 문제였고, 이어서 조금 기본 베이스 물어본 거를 좀 써놓자면, CNN 필터 여러 개 쓰는 이유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CNN에서 필터를 여러 개를 쓴다. 뭐 32개, 64개, 128개, 뭐 1024개. 되게 갈수록 또 필터를 많이 쓰죠? 그 이유가 뭐냐? 필터 여러 개 쓰는 이유가 뭐냐? 뭡니까? 뭐, 너무 쉽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건 주는 문제. 그냥 다양한 특징을 원해서. 이건 그냥 10초 물어보고 말았을 거예요, 그냥. 다양한 특징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터 여러 개 씁니다. 그렇게 해서 답하면 돼요. 그럼 쓱 넘어갈 거고.
그리고는 이분이 저기 기계과 하셨대요. 기계과. 그래서 왜 기계에서 AI 쪽으로 오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 뭐 이렇게 잘 답변하면 되죠 뭐. 그리고 회사 vs 대학원 뭐 이런 것도 물어봤대요. 이 사람의 철학이 어떤지. 회사랑 대학원 이렇게 했을 때 대학원을 택하셨는데 왜 회사 안 갔냐? 왜 회사 그냥 떨어져서 온 거냐? 그렇게 답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회사 떨어져서 온 건 아니고요. 저는 연구에 뜻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학부 때의 지식으로는 좀 더 그 실생활에 밀접한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서 좀 더 한번 깊게 들어가 보고 싶고 그리고 마침 요 딥러닝 요쪽으로 공부하면서 너무나 매력을 느껴서 좀 더 공부를 하고자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뭐 취직 잘 되려고요. 뭐 혹은 뭐 솔직한 거 있잖아요. 취직 잘 되려고요. 혹은 군대 빼려고요. 뭐 아니 혹은 뭐 그 스펙인 거죠. 스펙. 그러니까 스펙. 그리고 저 군대 뭐 이런 거. 사실 저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아무튼 예. 아무튼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연구의 뜻이 있다. 나는 이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저의 연구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너무 저기 허세롭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자만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무조건 면접은 겸손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싶다. 그거를 가야죠. 배우고 싶고 만약에 회사에서는 배우는 것보다는 배운 걸 펼치는 곳이라 하면 여기는 더 배우는 곳이니까 저는 아직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보다는 대학원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뭐 요새는 뭐 교수님이 괴롭히면 제가 찌르면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 김박사는 씨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네, 다 사실이죠. 다 사실이긴 합니다만. 누구나 다 알고는 있는 사실이지만, 그거를 굳이 공공연하게 말해가지고, 저기, 아웃라이어라던가 관심병사가 대표로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조심조심해서 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 때는 요새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양복이었어. 무조건 양복. 무조건 정장을 딱 입고 가야 되는 문화였는데 지금 모르겠네요 또. 그렇습니다. CNN의 문제도 있어요. 당연히 잘 생각해보면 로컬하게만 보잖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한 정보의 그 역금은 엄청 나중에 가서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여기 픽셀이나 여기 픽셀에 중요하게 봐서 잘 엮어서 뭔가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행위를 한참 지나서 하니까 너무 이제 정보의 이게 훼손까지는 아닌데 정보의 정제가 너무 많이 일어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잖아요. CNN은. 그렇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랑의 만나서 뭔가 이렇게 엮여지는 게 한참 뒤에나 일어나니까 너무 로컬한 거에 대해서만 좀 정보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너무 좁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지. 이미지 인식은 사실 나무도 잘 보고 숲도 잘 봐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VIT지 않습니까? VIT는 패치로 쪼갠 다음에 그 패치 간의 어텐션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그 패치 속에서도 풀리 커넥티드 되어 있으니까 로컬리 그리고 글로벌리도 뭐 잘 보지 않냐. 그치만 뭐 오지게 뭐 계산량이 많고 뭐 이러면 단점이 있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도 트랜스포머가 이미지도 뚫고 왔다라는 거는 또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CNN 플러스 트랜스포머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지금 이미지는 챌린지 같은 거 이거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D 대학원의 인공지능학과 면접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댓글로도 많이 좀 토론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답할 것 같다. 연습 좀 해보시고 뭐 그럼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학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해볼 문제도 많고 하니까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뭐 이런 거 좀 해달라 뭐 이런 거 좀 해.